미국이 인도에 대해 보복성 관세 50%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증가 등이 주된 배경으로 기존 25% 관세에 추가로 25%가 더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인해 인도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 정부는 내수 시장을 통해 경제 충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관세 수입이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현재까지 이미 41조 원을 기록했으며 월말까지 44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7월 관세 수입을 이미 초과한 수치로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며 이사회 장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과 환율 시장이 출렁이고 있으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경우 대법원까지 갈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중부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까지 진격하며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4개 주의 편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정보자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전회담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사드드 사례를 들며 경고성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중국과 거리 두면 한국 경제와 국민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경제 이익이 희생되면 국가 안보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중 관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3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겨울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상 자위대의 전력 강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확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는 평화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서방 국가 간의 핵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최근 비엔나에서 예비 회담을 가졌으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과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가 주요 논점입니다. 협상이 성사될 경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이미 100만 헥타르 이상이 소실되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브라질 정부의 산불 방지 대책 미비를 비판하며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률 하락,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